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필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낸셜 뉴스의 송경재 기자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돈나무 언니라고 불렸던 캐시 우드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캐시 우드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와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 등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장 흐름과 반대로 가는 기술주 투자로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며 돈나무 언니라고 불렸던 캐시 우드이지만 올해에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환경이 이렇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 속에서 형편없는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우드의 투자 전략에 대한 실망으로 아크 ETF들의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아예 우드에 대한 신뢰마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팬데믹 기간 적자를 내고는 있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주에 주로 투자한 우드의 주력 ETF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올 들어서 63%나 폭락했습니다. 이는 S&P 500 지수가 17%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30% 수준에 그친 것과 대조적입니다. 아크는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주가가 밀렸습니다.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에 나선 아크에 올 초 막대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약 2조 4,700억 원이 아크에 순유입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1월까지 6개월간 투자자들은 석 달에 걸쳐서 돈을 걷어들였습니다. 팩트세트에 따르면 7,650만 달러가 아크에서 순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아크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세계 회사가 큰 하락을 맛본 것이 뼈아픈 상황인데요. 줌과 테슬라 그리고 암 진단 업체 이그젝트 사이언시스입니다. 줌과 테슬라는 올 들어 주가가 반토막이 났고 그리고 적자 상태인 이그젝트는 43%가 급락했습니다. 또한 우드가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점도 부정적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75%가 폭락한 상황입니다. 공짜 돈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면서 위험관리 게임 계획은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드는 비난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공짜 돈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드는 고집스러운 기술주 베팅을 멈출 생각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드는 아크 최대 투자 종목인 줌이 2026년에는 1,500달러에 접근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700달러는 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줌은 9일 72.1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고객 자산은 늘었지만 고객들은 떠나가고 있는 아크 ETF에 대한 현재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송경재 기자님 기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연합뉴스의 고미애 기자님의 소식입니다.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0세는 월 70만원, 1세는 35만원인데 혜택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 서비스 등도 확대되면서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향후 5년 보육 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4차 계획은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에서 영아기 종합양육 지원과 보육 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에는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의 육아수당이 지급이 되고 1년 뒤인 2024년에는 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 1세 아동 같은 경우에는 월 35만원에서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만 0세 아동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는 약 50만 원입니다. 부모급여 현금 20만 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양육 서비스도 확대되는데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기존반의 통합 운영 신규 모형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시간제 보육반이 추가 설치 그리고 시간제 보육 담당 교사가 별도로 채용되었는데 이제 신규로 되는 제도에서는 통합반으로 기존 반에서 시간제 보육 이동 교사 대 아동 비율이 0세 반은 1대3, 1세 반은 1대5를 준수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서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 시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서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반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이 현재 5%에서 5년 후에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현재는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데 학과제 방식이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법적 근거나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단임 교사 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린다고 합니다. 연간 500곳가량씩 5년간 2,500곳 확충이 목표입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기본계획을 이정표 삼아서 향후 5년간 양육 지원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예비 부모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지원을 잘 해줘서 아이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도록 해줬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오늘 기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